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백대호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수학 영역 이제 얼마 전에 시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거 해설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시험 난이도는 6평 대비 좀 쉬웠던 것 같고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잘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는 것 같은데 21번이 공통 중에서는 살짝 걸렸을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않으니까 배워야 할 것들이 있으면은 점검을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통 객관식부터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그냥 지수법칙 하시면 되니까 별 상관 없을 것 같고 2번도 그냥 미분계수 정의 이용하는 거니까 미분해서 1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얘가 답 내기 어려운 거는 아닌데 그냥 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자, 일단 모든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저렇게 두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A2, A3, A4라는 요 항 세 개가 이제 떨어진 간격들, 그러니까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등비 중항을 좀 떠올려서 두 식을 곱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면 좋겠죠. 자, 그래서 A, A3, A4를 다 곱했으니까 A3의 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가 이제 8이고, 그래서 A3이 2구나. 자, 그러면 이제 A4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공비도 2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A6이라는 거는 공비의 세제곱을 여기다가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8이 16 해가지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니면은 이 정도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식을 소거하는 입장에서. 이제 등비 중앙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얘가 A1, A4로도 바뀌죠. 그런데 A4라는 값이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A1이라는 게 2분의 1 아니지 4니까 맞지 2분의 1이라고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A1이랑 A4 8 곱했죠. 근데 우리한테 A6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A6으로 뭔가 좀 표현할 수 없을까 이 생각인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R이라는 게 세 칸 갔을 때 2니까 똑같이 이거 알아내셔서 이쪽에다가 두 번을 곱하는 식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점검을 하면은 나중에 4점짜리 문항에서 등비 수열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 게 조금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3번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래프 따라가는 거라서 제가 별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그냥 미분하고 나서 2 넣으면 되는 거라 곱의 미분법에 초점을 두고 그냥 계산하라고 출제하신 문제 같고 자, 6번도 그냥 파이 더하기 세타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변환해서 2, 4분면에 알맞은 코사인 값을 찾아가지고 사인이랑 코사인 부호 잘 지정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렇게 주셨는데 A 값의 곱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다 4를 넣으면 이제 4 빼기 A.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4를 넣으면은 이제 4니까 A라는 게 그냥 되게 간단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루트 씌우기 싫은 분들은 A제곱 빼기 8A 난 플러스 16인데 넘어와서 더하기 12다 해서 A 값의 곱은 12 하고 선제 있으니까 잘 넘어가면 되는데 자, 우리 이렇게도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이 함수가 연속이 된다는 건 이제 X축에 뭔가 접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 정해진 1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가 돼 있는 거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서 끊기지 않게 설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X축을 이렇게 그리면 X는 4라는 게 이렇게 구간의 경계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X 빼기 4를 4 넣었을 때 이제 4니까 4,4를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되도록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X-A의 제곱을 여기다가 어떻게 이어 붙일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이어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이 A가 될 건데 지금 여기의 길이가 저한테 4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길이라는 게 사실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간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보정이 잘 1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A제곱이 4인 거 하나 그러면은 이제 얘가 2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제가 이쪽에다가 그래프를 똑같이 그린다고 치면은 여기서도 2만큼 갔을 거니까 얘가 6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리곱을 이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A 값을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식으로 계산해도 좋고 그래프로 점검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뭐 8번, 9번, 10번이 있는데 10번이 이제 뭔가 살짝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냥 사인 값 잘 해결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고 다 난이도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이 제일 설명드릴 게 없고 8번만 하고 이제 10번을 좀 넘어갈게요. 자, 지금 8번에 A가 2보다 큰 상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두 수의 합과 곱이 나와 있는데 자, 로그가 나오면 항상 곱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로그끼리의 곱은 밑변한 성질에 의해서 제가 밑과 진수를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따로따로 분리하고 나서 결국에 분자에 있는 로그 A를 뭔가 지우게 될 건데 그 상황이 항상 로그의 곱에서는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려진 결과로서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로그끼리의 곱은 밑끼리 그 다음에 진수끼리 자,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밑끼리 진수끼리 자리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네 둘의 합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칠게요. 그런데 일단 얘를 뭐 로그 2에 A 분의 3 뭐 이렇게 바꾸셨으면은 더 수월했겠죠.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이제 쭉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합은 요거를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곱은 그냥 얘네들 곱해서 3이다 라고 바로 찾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이 2랑 A랑 자리를 바꾸면은 1과 로그 2에 8을 곱할 거니까. 그래서 K라는 게 이제 바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 치환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뭐 1과 3이라고 잘 알아낼 수 있을 건데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로그 2의 A는 당연히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를 3으로써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가 8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8과 3을 더하면은 11이다 하고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3점짜리는 이 정도로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좀 체크하는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칠판 지우고 나서 9번은 건너뛰고요. 그냥 넣고 나서 정적분 하면 되는 거니까 10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A가 이제 2분의 파이보다 크다. 둔각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 하나가 둔각이면 나머지 두 각은 예각이고 이제 편하게 그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작도를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맞게끔 좀 그려볼게요. 일단 A라는 게 둔각이고 나머지 예각을 그릴 거니까 제가 BC를 평행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A를 어디에다 찍을까 하고 보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 C쪽에 가깝냐 B쪽에 가깝냐인데 여기서 지금 A, B의 길이가 더 길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루트 2 대 1 되게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까지 이렇게 루트 2K, K 설정을 합시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A에서 BC에다 내린 수선의 발 얘를 H라고 하자 그랬고 이 AH의 길이를 지금 2라고 저한테 주셨으니까 여기 길이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한테 삼각형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제 그 다음 나온 조건으로는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이제 5루트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지름이라는 게 등장했으니 당연히 사인 법칙까지 좀 연관을 지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A랑 내가 BC를 해야 될까? B랑 AC를 해야 될까? C랑 AB를 해야 될까? 인데 지금 BC라는 게 미지수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조금 그렇고 내가 비율을 아는 얘 그리고 얘에 대해서 어찌됐건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뭐 그냥 C로 잡을까요? 자, 그럼 제가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나오냐? 사인 C 분의 루트 2K 라고 이렇게 마주보는 이게 지금 지름인 10루트 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사인 C 값을 저희가 여기 빗변과 높이가 나와 있으니까 K분의 2로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게 핵심이었을 것 같아요. 이 외접원에서 뭔가 이제 사인 법칙을 계속 뺑뺑이 도는 게 아니고 네가 이 삼각형에서 한번 그리고 쪼개진 삼각형에서 이미 작도를 시켜줬으니까 쪼개진 삼각형에서 한번 사인을 다시 알아낼 수 있느냐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K에 대한 식이 나왔으니까 K가 결정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다 넣어주면 2분의 루트 2 K 제곱이니까 루트 2 지웁시다. 자, 2만 남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K 제곱이 이제 20이라는 값이 나올 거니까 K는 2루트 5고 여기다 넣으면 2루트 10이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제 BH의 길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랑 얘가 결정됐으니까 피타고라스로 한번 결정해주면 되겠죠. 아, 그래서 얘 제곱 40에서 얘 제곱 4를 빼면 36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6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변으로 이렇게 식 마무리하는 것도 알아내도록 합시다. 칠판 지우고 나서 다음 문항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서의 시각의 위치를 각각 주셨죠. T에서의 위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뭐 얘네들을 같다라고 풀고 T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속도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T값을 얘네들을 두 번 미분해가지고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빼면 되는 문제라 이게 뭐 사실 그냥 10번이랑 자리가 바뀌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뭐 그냥 문제 난이도 다 쉬웠지만 이제 순서 자체도 의미가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럼 제가 얘들을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 넘겨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t 빼기 6은 0 이라는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뭐 이거를 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조립제법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 t제곱 묶어서 공통인수로 처리하셔도 되고. 자, 그럼 어찌됐건 t제곱으로 묶고 t-6이라는 공통인수가 생겼으니까 묶어주시면 남았던 t제곱과 뒤에서의 1, 그들이 곱해진 값이 0이다. 근데 t제곱 플러스 1은 0, 1, 2가 절대로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t가 6임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t가 6이니까 두 번 미분해서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1이라고 합시다. 두 번 미분하면 2t2 해서 2라고 그냥 끝나고, 그다음 a의 2는 얘를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제 6t 이렇게 나오고, 얘는 1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6을 넣어주면은 이제 마이너스 36 더하기 20이니까 마이너스 22라는 값이 나온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이제 빼라고 했죠. 그래서 24라는 값으로 잘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11번답지 않게 되게 쉬운 문제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해석을 뭐 요리조리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합시다. 칠판 지우고 나서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고요. B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시그마랑 A, N 가지고 저한테 정의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규칙이야 안 보이면은 그냥 나열해서 쭉 파악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AN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등차수를 결정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잘 안 보이니까 쭉 썼어요. 그래서 A의 1부터 시작을 하고 마이너스 A2 더하기 A3 마이너스 A4 이렇게 쭉 갈 거고, 맨 마지막 항이 부호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한 다음에 A의 n으로 끝나게 되니까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 지금 관찰을 해보면 짝수로 끝나면 항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d라는 게 지금 항이 n개였으니까 2분의 n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d가 마이너스 d가 지금 2분의 n개 나온다. n이 짝수일 때. 자, 그런데 홀수에 있다고 치면은 제가 어차피 항 하나가 남을 건데 A1을 찾아내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엮어서 쓰면은 얘가 D고 얘도 D고, 아, D가 이제 몇 개가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몇 개냐? N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뺐죠. N-1개. 그걸 절반으로 나누면 되죠. 아, 그래서 A1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D가 2분의 N-1개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N이 홀수일 때. 그래서 뭐 BN에 대한 것도 이렇게 알아냈는데, 자, 식이야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은 그냥 다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넣어가지고 A1이랑 D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B2라는 게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니까 이쪽에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D가 나오고 마이너스 2니까 D가 2라는 정보를 알아냈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홀수랑 홀수인데 어차피 똑같은 수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 식에다가 똑같은 값을 넣어가지고 3이랑 7을 넣어가지고 연산할 건데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항을 이용을 합시다. 그래서 B5라는 게 0이다. 근데 B5는 뒤에 보면 A1에다가 지금 2D니까 4라고 할 수 있고 얘가 0인 상황이죠. 그래서 A1까지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AN을 결정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식에서 미지수가 다 사라진 형태가 됐죠.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B1부터 B9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가 이제 다르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랑 이거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셔도 사실은 좋습니다. 자, 지금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값들을 각기 넣을 건데 이제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숫자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얘네들이 지금 짝수를 넣었을 때랑 홀수를 넣었을 때 딱 1 차이가 나거든요. 짝수가 지금 홀수보다 1 작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 B2랑 B3 이라는 거를 제가 만약에 쓰게 된다면 B2는 저기 조건에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었고 B3이라는 게 여기 3 넣으면 이제 A1 더하기 D죠. 얘도 이제 2를 넣었으면 마이너스 D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는 순간 D가 소거가 돼서 A1만 남는다. 자, 근데 이게 모든 짝수, 그러니까 짝수가 1 작은 상황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할 거니까 사실 이쪽이 A1 얘도 A1, 얘도 A1, 얘도 A1이고 얘도 A1이죠. 자, 그래서 A1이 5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20이라고 답을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B끼리 다 나열해가지고 쭉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뭐 얘를 5B5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또 4B5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골치 아파지기는 하는데 잘 작성했을 거라고 믿고 이제 해봅시다. 자, 그래서 뭐 첫째 항부터 9항까지 합 해가지고 마이너스 20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이 이제 살짝 변별력 있는 문항이었던 것 같은데 해결하는데 별 무리 없었으니까 이 정도 풀이까지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칠판 지우고 나서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함수가 나와 있고 이게 좀 살짝 때려보면은 어떻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냐면 뭐 굳이 분리되어 있는 거를 다시 합치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서 제가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절대값 x 더하기 6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x가 구간의 경계가 0이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딱 여기 1창만 바뀌어 있는데 짝수항은 이제 x 대신 마이너스 x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거니까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 해주면 참 좋겠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이제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이라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건데 이쪽에다 그릴까요? 이제 6이랑 0이랑 2에서 만나는 그래프입니다. y는 6이랑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y는 6을 그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팍 데칼코마니로 넘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절편이 지금 무엇일까? 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에 좌표가 0, 여기 좌표가 2이기 때문에 이제 꼭지점의 좌표는 x는 1에서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거리곱에 의해서 1이라서 이쪽에 1,7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지금 이제 7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좀 보조선을 그어서 보면 그러면 루트 7만큼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 더하기 루트 7 그래서 지금 루트 7이 2랑 3 사이니까 3과 4 사이 그래서 제가 이따 그어야 할 이제 x는 4 보다 큰 그 k인가요?
이게 이렇게 그려져서 작도가 된다. 자, 그래서 fx 그래프를 보자마자 절대값이 좀 풀려져서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상황들을 쭉 작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을 p, q라고 하셨으니까 이쪽을 p, 이쪽을 q. 뭐 아무데나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k라는 거를 잡아주시고 x는 k 잡았으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랑 만나는 점을 r 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fx랑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a라고 했으니까 저한테 이쪽 전체 부분이 a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는 k, fx, qr 이니까 이 하얀색 그래프랑 이 주황색이랑 pr 모두로 둘러싸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뭐 더 내려가면 만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b.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a가 2b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저는 이 b라는 게 이쪽에 대칭성, 어차피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3대칭이니까 이쪽이 b, 이쪽도 b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0부터 k까지 이 원래 나와 있던 함수를 적분하면 그냥 정적분 값이 0이다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넓이가 같다라는 이 평가원에서 자주 제시하던 그런 상황에 정적분 값이 0이다로 해결이 되게끔 출제를 하신 것 같고, 이제 비율관계나 뭐 넓이, 거리곱, 적분의 거리곱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계산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분을 마저 해주면은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k의 세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더하기 6k, 그리고 적분상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0 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해주고 다 k로 묶어봅시다. 자, 그러면 k의 제곱 남을 거고요. 마이너스 3k, 그 다음 마이너스 18 이렇게 남을 건데 k가 4보다 큰 거라고 했으니까 6 하나만 딱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k가 6이니까 정답은 또 4번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3번도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마찬가지로 이제 넓이와 적분에 대한 게 출제가 됐고, 그쪽에서는 이제 제가 넓이 공식이랑 뭐 그런 걸로 좀 식을 한 방에 작성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는 그냥 정적분이 0에다 풀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3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칠판 지우고 나서 14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2x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두 점을 잡고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라고 하셨으니까 조건 읽어보시면, 자, a는 bn의 기울기가 3으로 일정하네요. 그래서 뭐 기울기가 3인 직선을 쭉 그려가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나 조건에 an, bn이 실제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살짝 작도를 해보면 이제 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3 잡도록 설정을 해주시고, 이 길이가 이제 루트 10의 n이다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기울기가 3이니까 우리 이제 직각삼각형을 보조도형으로 좀 그려서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3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죠. 근데 1대 3대 루트 10인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n과 3n 이렇게 설정이 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있으니까 뭐 이 x제곱은 y는 x랑 안 만나죠. 그래서 y는 x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이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나는 원이 뭔가 하나 작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x랑 만나는 두 점의 좌표 중 큰 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역함수인 상황을 관찰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림을 이제 정확하게 작도를 해보면 원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 이 중심을 지나도록 y는 x라는 게 있을 거고요. 여기에 2x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지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대칭시켜서 이제 로그 2의 x까지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x좌표가 큰 점, 여기가 xn 이라고 했고, 이 점의 좌표는 제가 xn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n, 로그 2의 xn. 그럼 이게 대칭돼서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원래 있던 지수함수에다가 처리할 수 있다. 대입해서. 자, 그래서 여기가 로그 2의 xn, xn이다 라고 해서 뭐 되게 당연한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서 한 도형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n과 3n을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좌표가 최종적으로 이 2x제곱에 들어가게 되면은 관계식에서 xn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이 얘에서 n이 빠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y좌표는 이제 xn 빼기 3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관계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얘를 넣으면 마이너스 n제곱이다가 xn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게 y좌표인 지금 xn 빼기 3n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xn으로 쉽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n제곱을 양변에다 곱해줘서 처리를 하시면요, 이 n제곱 넘어와서 빼기 1. 그래서 xn이라는 게 2의 n제곱 빼기 1 이라는 게 분모로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넘어가서 3n에다가 2의 n제곱이라고 아까 곱해줬던 게 다시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1, 2, 3 넣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나 하고 봤더니 뭔가 수율이 이상하죠. 그래서 직접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 넣어주시면은 1분의 3이 6이네요. 자, 2 넣어주시면은 3분의 니까 자, 여기에다가만 2 넣읍시다. 그러면 2, 4, 8이죠. 자, 그리고 3 넣어주시면은 7분의 여기 3 넣으면 9, 8, 72 이렇게 나오니까 이 세 가지 값을 다 더한다. 그럼 이제 7분의 40이고요. 56이고요. 72가 나왔으니까 얘네들 더하면은 114고요. 얘랑 얘 더하면은 이제 170이죠. 7분의 170인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14번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문제 읽으면서 천천히 작도하고 도형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해서 처리하면은 이제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맞추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칠판 지우고 나서 이제 1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다음 함수 fx, gx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좌변은 정적분으로 정해진 함수가 나와 있고요, 우변은 깔끔하게 정해진 식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미분을 한다면은 어차피 이쪽에 x가 들어있으니까 안에 있는 t가 뭔가 벗겨지면서 fx 더하기 gx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선택지가 딱 두 개죠. 첫 번째는 대입의 정신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x는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에 본다 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하여 처리한다도 있는데, 이제 나조건이 뭔가 미분을 먼저 저한테 선택하게끔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을 하시면 아까 말했듯이 이 안에 있는 t만 다 x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이쪽에도 x가 남아있을 거니까 한번 처리를 해주시면 fx 더하기 gx 이게 좌변이 될 것 같은데, 좌변인데 나눈 게 아닙니다. 나눈 게 아니고 x로 끄집어냈을 때 남아있는 항을 한 등씩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미분하고 나서 차수 하나씩만 까주면 되겠죠. 그래서 12x 세제곱인데 12x 제곱, 그 다음에 2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하면은 이제 fx 더하기 gx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fx를 다시 xg'(x로) 처리를 해주시면 이게 미분된 게 여기 앞에 1로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 얘가 지금 이거의 도함수죠. 그래서 저한테 고배미분의 역과정을 실시를 해봐라 이런 사유인 것 같고, 양변을 다시 적분을 해줍시다. 자, 그럼 xgx라는 게 될 거고, 어차피 적분상수는 그냥 한 변에다 몰아서 넣으면 될 것 같고, 얘를 적분한다고 치면은 이제 3이 필요하니까 4x 세제곱. 자, 근데 적분할 때 팁인데 다시 한번 미분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더하기 1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고, 자, 여기에서 이 정도 센스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gx가 지금 다항함수잖아요. 그리고 얘도 다항함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상수항이 있다고 쳐도 이 x를 곱하면서 이제 상수항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좌변이 상수항이 없었으니까 우변도 당연히 상수항이 없어야 되고, 적분상수에 대한 고민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니면은 이쪽에 대입해가지고
저기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gt 얘 값이 8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적분상수 놓고 나서 적분해가지고 기함수인 거 지우고 이용해서 처리해줘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처리하면 어찌됐건 0이 나온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또 g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gx라는 게 양변의 x를 또 끄집어서 계수 비교해주면은 4x의 제곱 더하기 12x 빼기 6이니까 얘를 적분해가지고 0부터 3까지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제 72라는 값이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 15번 치고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해석해가지고 해야 할 일 제대로 하면 풀리지 않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뭐 11번에 들어가도 손색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백관식은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7번 지우고 나서 이제 주관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관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번은 뭐 진수 조건 잘 이용해서 x가 4보다 크다라는 거를 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그냥 적분해가지고 적분상수 1로 맞춰주고 1 넣으면 되는 거라서 이제 5라고 답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8번이 한번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해설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요, 항상 규칙성이 안 보이면 나열해보는 게 짱입니다. 그래서 얘를요 쭉 나열을 해보면 A1, EA2, 3A3 쭉 해서 10A10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얘도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보면 1부터니까 제가 A2, EA3 쭉 해서 9A의 10까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누가 봐도 이제 개수가 1씩 차이가 나니까 그냥 두 식을 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빼면 36에서 7을 빼니까 이제 29 해서 A1부터 쭉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이제 그냥 끝나는 문제고, 근데 이제 얘를 미적분 친구들은 이 정도까지 식을 좀 조작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세트로 나와 있으면 좋지만 보통 이런 수열에 대한 처리를 이제 팩토리얼이랑 엮어서 내신 적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끔 이제 계산해봐라. 너 식 조작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물어보신 적이 많기 때문에 이 폼 그대로 계산이 어려워져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얘랑 얘를 엮어서 보면은 이제 텔레스코핑,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수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k 플러스 1 빼기 1, ak 플러스 1 이라고 고쳐서 두 식을 이제 뭐 똑같이 뺐어요. 그래서 뭐 그냥 처음 풀 때는 그냥 뭐 나열해 볼까 하고 그냥 쭉 빼면 나오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사후적인 풀이로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플러스 1에 a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k는 1부터 9까지 a의 k 플러스 1 여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랑 얘를 빼면 이제 같은 종류의 수열이 빼기로 나와 있으니까 저기에서 10번째 항만 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처리하셔도 돼요. 이 수열에다가 k 대신 k-1을 넣는다고 치면은 이제 다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가 지금 1부터 시작했지만 2부터로 시작해서 쭉 쓸 수 있는 것과 뭐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부터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될 거고 k-1의 ak니까.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시고 둘이 빼면은 또 똑같은 값이 나와서 이게 지금 k는 2부터 10까지 이제 kak 똑같이 나오니까 a를 찾으시고 여기 또 있는 거랑 같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을 다루는 방법이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존재를 하는 거니까 이제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그냥 이렇게 첫 번째로 나열해가지고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얘도 뭔가 거리곱으로 연산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fx가 지금 2차항이랑 상수항만 없앴다.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상수항 주면은 이제 뭔가
좌표 관계를 좀 설정을 하는데 유리하니까 없애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차함도 변곡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으니까 없애주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F'에서의 금계수 관계를 쓰는 게, 정확히는 F'X는 0, 이 방정식에서 금계수 관계를 쓰는 거죠.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극소, 극대가 있다고 했으니까 x는 1에서 극소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고 차이 계수 1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쪽에 28이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극소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어떻게 나올까 하고 보면은 x에다가 뭔가 1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f1 얘가 a 더하기 b 빼기 8이니까 이걸 좀 찾아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극소값을 구하는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근계수가 f'x는 0이라는 걸 풀게 되면은 이제 그 값의 x좌표가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9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9라고 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바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점들이 다 지정이 됐으니까 4, 4, 여기는 뭐 2겠죠. 그래서 32만큼 내려가시면 돼요. 아니면은 최고 차이 계수 1, 저항적 4니까 상하적 32로 외우고 있으면 이쪽이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F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니까 넘겨서 A 더하기 B는 이제 4다라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점짜리는 뭐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고, 이제 나중에 거리곱 이용하는 것도 연습해 볼 수 있는 문항이니까 풀이를 이렇게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칠판 지우고 나서 이제 4점짜리죠. 20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이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fx라는 게 지금 공통적으로 사인 함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사인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1 그것을 대칭축으로 이제 좀 그리면 편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가 뭐 그려질 거니까 먼저 읽어보고 어떻게 할지 좀 정합시다. 이렇게 0부터 t, 그러니까 0부터 2파이 사이에 t를 잡아서 방정식을 풀 건데 어떤 방정식이냐면 fx는 ft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수투에서 좀 많이 보던 거죠. 네가 정역 t를 잡아. 그럼 거기에 t, ft를 찍어. 그리고 나서 상수함수를 그은 다음에 그게 fx랑 만나는 교점을 관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정역을 0부터 2파이까지 다 찍어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그 포인트들, 그 t값들을 쭉 찾으면 될 것 같고, 그거에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래프 그리고 상수함수 그어서 관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렇게 그어요. 그런데 sin x라는 게 이제 뭐 0도 그읍시다.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하나 그려줍시다. 0부터 파이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x축에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가 파이였으니까 파이부터 2파이까지도 똑같이 그리면 되는데, 저기 사인 앞에 마이너스 루트가 곱해져 있다, 그쵸? 원래 이렇게 생겼던 애니까 제가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제 나는 t, ft를 찍어가지고 관찰을 해보자. 자, 그러면 t를 0부터 쭉 찍읍시다. 그럼 상수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찍힐 건데 이미 교점이 3개죠. 그래서 이쪽이 첫 번째 후보.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쭉 상수함수를 그어보면은 쭉 4개가 됨을 알 수 있고, 이쪽에 올라갔을 때 다시 하나, 둘, 셋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관찰을 쭉 하다 보면은 뭐 여기에서도 되겠지. 여기서도 되겠지. 하고 x축과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이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할까인데, 여기 셋이 대칭성이 있고요. 여기 넷도 대칭성이 있어서 그냥 겹치는 얘를 한번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분의 3파이. 이쪽이 이제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4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는 두 번 썼으니까 한번 빼주자고요. 자, 그래서 2분의 파이랑 그 다음에 6파이를 더할 거니까 2분의 13파이 이렇게 나올 거고, 답은 15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대칭성까지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렇게까지 사인 함수 관찰을 시켰다. 6평 20번에서 관찰시켰던 사인 함수랑은 조금 딴판이죠. 많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칠판 지우고 나서 2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고요. 또 모든 실수가 아니고 모든 정수에 대해서니까 이제 그냥 대입해가지고 뭔가 처리하는 건가? 한숨 한번 쭉 푹 쉬어주시고, 아무튼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자, 그래서 모든 정수 k고 함수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빼기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뭔가 평균 변화율도 생각할 수 있을 법하지만, 그거는 이제 실수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뭐 정수니까 사실 삐죽삐죽 피져 나가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수열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보자. 자, 그래서 그냥 직접 대입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값이 어디에서 같아질까 정도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치환해가지고 새로운 함수로 보는 한이 있더라도 얘네들이 같아지는 지점부터 먼저 분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아지는 지점부터 분석을 하면 4k의 제곱, 그 다음에 넘어와서 12k, 그 다음에 넘어와서 더하기 8은 0이 되고, 4로 날리면은 k제곱 3k2, 그러니까 k가 딱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서 같아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보시고요, 마이너스 2도 넣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입은 이제 2차식보다는 1차식이 더 간단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이제 저 사이에 있는 값이 f의 1 빼기 f의 마이너스 1, 그걸 이론하는 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0이다 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f의 0 빼기 f의 마이너스 2, 이게 지금 마이너스 24다라는 값도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고, 이제 밑에 있는 거 구하는 걸 봤는데 f'은 3입니다. 얘는 도함수죠, 도함수.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가 이긴 3차 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f'x라는 게 3x의 제곱으로 시작할 걸 아는데 미지수 2개짜리인데 조건 2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함수값의 차니까 뭐 적분을 해서 처리를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함수의 정적분으로 내가 처리를 한다. 그럼 이 친구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의 x dx가 되고, 얘도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의 x dx가 되니까 그냥 미지수 2개 넣고 계산해서 연립방정식 풀고 끝내자 라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아니면 이걸 함수값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내가 대입하고 나서 뺄 거니까 이 fx의 상수항이 별 필요가 없구나를 아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fx를요, x의 세제곱 더하기 뭐 px의 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 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직접 이 두 값을 넣어 가지고 pq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셔도 좋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다 결정이 될 거니까 그거 가지고 미분해서 3 넣어서 처리를 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뭐 ax 플러스 b 라고 두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기에서 이걸 대입하는 순간 첫 번째 식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기함수가 없어져요. 3x제곱 플러스 b만 남으니까 제가 적분을 한다고 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bx고, 이쪽에다가 0과 1을 넣어요. 그거를 2배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11이고 여기 1 플러스 b 나오니까 b가 마이너스 11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럼 저기에서 마이너스 11 했으니까 이쪽에서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ax의 제곱 빼기 11x 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넣어가지고 또 마이너스 24다를 풀어도 좋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a가 계산하면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A, B가 결정이 됐으니까 이쪽에다 넣어서 처리를 하자. 자, 그래서 F'3은 이제 31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21번이 뭔가 부등식을 노려보면서 평균값 정리, 평균 변화율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석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정수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입해가지고 어디에서 수렴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였고 미지수 설정한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는 식으로 해결을 했으면 됐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함수에 주목을 하시고요. 부등식 꼴이니까 샌드위치 정리까지 잘 이제 이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마무리를 지읍시다. 그래서 칠판 지우고 나서 마지막 문제인 22번 한번 보고 이제 공통문항 해설은 마치도록 할게요. 칠판 지웁시다. 자, 22번입니다. 양수 K에 대해서 A1이 K라고 나와 있네요. 그 수열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읽어보니까 A2, A3 곱한 게 음수라서 부호가 다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조건에서는 AN 플러스 1을 뭐로 선택할 거냐, 방정식꼴로 이렇게 주어진 거 많이 처리를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연습하던 그 귀납적 정의에서 출제된 수열보다는 현저히 낮은 난이도이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들였으면 어렵지 않게 답을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A1부터 시작해서 쭉 K에 대해서 쭉 표현하고 나서 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아니면 A5가 0이니까 역추적의 마인드로 쭉 안 되는 거 걸러가면서 A1이 뭐가 나오나 처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이제 뭐 두 가지 다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정방향부터 좀 해설을 해봅시다. 자, 정방향은요, A1이라는 게 K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A5라는 게 어떻게 될까? 0이 되도록 어떻게 만들까? 이게 급선무니까 K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나 조건에서 AN 플러스 1이라는 게 이제 AN에다가 3분의 2K를 더할지 아니면 마이너스 K에 AN 할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근데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부호까지 조금 체크를 해가면서 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죠. 3분의 2K를 뺍시다. 그럼 3분의 1K가 될 것 같고 얘는 양수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다. 요거에 맞춰서 해설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쪽은 저 마이너스 K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그래서 얘는 음수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또 나올 거고 또 나올 거니까 또 3분의 2K를 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니까 뭐 다른 게 괜찮죠? 그런데 마이너스 K를 곱하면은 또 음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둘 다 합격.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3분의 2K를 빼면요, 이게 음수인데 양수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음수를 곱할 거니까 K의 세제곱이 나오고, 이건 뭐 양수니까 지금 조건에는 부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시면 이쪽에서는 다시 3분의 2K를 뺄게요. 근데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올 거고, 그냥 어차피 쭉 등차 수열로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쪽에서 한 번 더 뺄게요. 근데 얘는 절대로 이제 0이 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쪽에서 마이너스 K를 곱해도 이제 K 제곱이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이 수열은 필요가 없었다. 자, 그래서 점화관계식을 좀 느껴보면은 이제 양수인항에다가 양수를 빼는 거는 괜찮은데 음수인항에서 양수를 빼는 거는 이제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음수에서 넘어갈 때 음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음수인항은 그 다음 항을 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도 두 번째, 얘를요 마이너스 K를 곱해요. 그럼 3분의 1 K 제곱이 될 건데 얘는 양수니까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이쪽에서 3분의 2K를 뺀 거, 얘는 괜찮네요. 조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마이너스 K를 곱할 건데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음수 될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도 얘가 음수인 걸 빼요. 그럼 음수 나오겠죠. 첫 번째 거 볼 필요 없는 거야.
두 번째, 마이너스 K를 곱해요. 그럼 얘는 양수니까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네가 정방향으로 쭉 가더라도 음수에서 넘어갈 때는 내가 볼 필요 없겠구나. 경험에 의해서 단서를 얻고 필요 없는 과정들은 빨리빨리 쳐내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노가다 하자. 이게 좀 잘 잡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3분의 2K를 뺀 거. 이거 조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음수 곱하는 거는 볼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이쪽에서 이제 또 3분의 2K 빼요. 근데 얘는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둘 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K의 세제곱에서 또 한 번 뺀 이거랑 다 곱해요. 곱해서 0이면 얘가 그냥 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똑같이 써줄게요. 자, 그래서 얘네 둘 다 조사해야 되는 대상.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K 곱하니까 음수가 나올 거고 얘는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너한테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0이 되도록 하는 K 제곱을 다 찾아보자. 자, 그러면 얘가 0이니까 K 제곱 빼기 2K라서 K는 2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을 곱하게 되면은 K 제곱이 2죠. 근데 루트 2 하나 있으니까 서로 다른 K 값이라서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도 K를 하나 지우면 K 제곱이 3분의 4죠. 자, 그리고 나서 얘도 하나 지우면은 K 제곱이 3분의 2다. 그래서 여기에서 4, 2 더해가지고 8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고 이게 그냥 정방향에 대한 해설이고 그냥 쭉 되는 거 안 되는 거. 근데 음수에 대해서 좀 판단을 이렇게 하자 라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살짝 이쪽 1번 부분만 지우고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두 번째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역방향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일단 제가 좀 표시를 해놓은 게 일단 빨간색 조건을 역방향으로 진행시키기 쉽게 AN은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지점 A1, 이 K고 뭐 양수다까지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A3과 A2가 부호가 다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조건까지 다 만족시키면서 추론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5라는 게 이제 0 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위쪽으로 가는 방향을 이거 3분의 2K 더하는 거, 그 다음 아래쪽으로 가는 거를 이 마이너스 K분의 1 곱하는 거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제 곱하는 거야 뭐 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는 거야 3분의 2K 될 거니까 뭐 여기서는 그냥 해줍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도 이제 더해요. 그럼 3분의 4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부호가 다르게끔 좀 조사를 합시다. 그럼 이게 양수인데 여기 양수를 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3분의 2K가 양수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K분의 1은 음수라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산을 해봅시다. 그럼 양수를 더하면 어차피 부호가 같을 거니까 이제 음수를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선택지만 가능하고요. 이쪽에서는 더하는 선택지 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3분의 2K를 더한다. 자, 곱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곱해도 이제 3K분의 2 이렇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딱 A1에 K라는 게 도달할게끔 설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요, 이제 두 가지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더해서 3분의 2K를 더해서 이제 음수에다 양수를 더하는 거니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더하기 3분의 2K가 K인데, 그러면 3분의 2K를 넘겨서 3분의 K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유, 큰일 났죠. 그래서 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가 않으니까 이제 볼 필요가 없었다. 자,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요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할 거니까 3K분의 4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K다를 풀면은 이렇게 옮겼을 때 K제곱이 3분의 4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3분의 4.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K제곱을 다 써가면서 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보면은 이제 이 친구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더해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K를 더해가지고 K가 나오냐. 그러면 3분의 4K가 자,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K. 자, 이게 지금 K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3분의 K가 3분의 2. 그래서 K는 2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4. 또 괜찮네요. 그리고 나서 밑에 야 양수라는 결론 하에, 그러니까 전제 하에 음수를 곱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2가 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K일 때는 그냥 3분의 2K를 더하는 선택지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양수니까 양수를 더해가지고 이제 K가 나오게끔 할 수도 있죠. 그래서 3K분의 2에다가 이걸 더해서 K니까 이제 이게 3분의 K. 그러면 이렇게 지워질 거고 K가 올라가서 K제곱이 2라는 값도 얻어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양수니까 이거 음수 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끝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0에서부터 또 출발을 합시다. 그런데 0이라는 게 어차피 제가 여기 가는 거는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볼 건데 0에서 0으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부호가 다르다고 했지 부호가 없다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0으로 가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그냥 3분의 2K를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호가 다르게끔 가가지고 이걸 구조복사를 좀 하고 싶을 건데 그러시면 안 되고 새롭게 리뉴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양수니까 무조건 음수가 되게끔 합시다. 그러면 얘한테서 이걸 곱해야겠죠. 이 양수 더하는 건 선택지는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끝났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음수니까 양수를 더해야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음수를 곱해도 되겠네. 자,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3분의 2K가 더해져서 K. 3분의 K가 음수 나왔으니까 안 되겠죠, 얘네. 자, 그리고 밑에 거 계산 마무리 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해서 3K분의 2가 나올 거고 이게 지금 K니까 K만 또 똑같이 옮겨주면 3분의 2라는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K제곱의 값으로 3분의 4, 4, 2, 3분의 2라는 값들을 다 얻어냈다. 그래서 역방향도 내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켜 가면서 쓸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조사해 가면은 어렵지 않게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차수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역방향이든 정방향이든 둘 다 학습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통문항 해설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른 선택 과목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